여러분, 혹시 밤마다 몸이 가려워서 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정강이를 긁고 등을 긁고 손바닥과 발바닥까지 화끈거려서 이불을 걷어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건조한가 보다, 겨울이라 그런가 보다, 로션 좀 바르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 가려움이 단순한 피부 건조가 아니라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겁을 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늦기 전에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자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밤에 더 심해지는 가려움, 긁어도 시원하지 않은 가려움, 살같이 아니라 살 속 깊은 곳에서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가려움이 있다면 오늘 내용은 꼭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콩팥 신호라고 딱 4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이 댓글은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오늘 내 몸의 신호를 절대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작은 약속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정강이, 등, 손발바닥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부위가 있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십시오. 비슷한 증상을 겪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 새벽 65살 박영수 어르신은 또 정강이를 긁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손톱으로 살살 긁었습니다. 그런데 몇 분 지나지 않아 피가 맺힐 정도로 세게 긁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보던 아내가 그만 좀 긁으라고 말했지만 박영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이 가려운 게 아니라 속에서 뭐가 기어다니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겉피부가 건조해서 가려운 경우와 몸속 독소가 쌓여 신경이 자극되는 가려움은 느낌부터 다릅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약국에서 산 연고를 바르고 바세린도 듬뿍 발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좋아지는 듯 하다가 밤만 되면 다시 가려움이 올라왔습니다. 며칠 뒤 박영수 어르신의 다리는 눈에 띄게 부었습니다. 양말 자국은 저녁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았고 정강이를 누르면 자국이 한참 동안 그대로 남았습니다. 결국 숨이 차고 몸이 무거워져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투석 이야기를 해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건 박영수 어르신이 끝까지 피부병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밤마다 정강이를 긁고 계십니까? 등이 가려워 효자손을 찾고 계십니까? 손바닥과 발바닥이 뜨겁고 간질거려 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그냥 건강 정보로 듣지 마십시오.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가려움은 귀찮은 증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콩팥이 아직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딱 3군데만 보시면 됩니다. 정강이, 등과 날개뼈, 그리고 손바닥과 발바닥입니다. 이 세 부위가 왜 위험한지, 어떤 가려움이 정말 위험한지, 집에서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하나씩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곳은 정강이입니다. 이상하게도 콩팥이 약해지는 분들은 팔보다, 얼굴보다 정강이와 발목 쪽에서 신호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한 수분과 노폐물이 중력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만 되면 다리가 무겁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고 정강이가 간질간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넘기십니다. 오래 서 있어서 그렇겠지. 나이 들면 다리가 붓는 거지. 겨울이라 피부가 튼 거겠지. 하지만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가려움이 아니라 가려움과 붓기가 함께 오는지입니다. 정강이가 가렵고 발목이 붓고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다면 콩팥이 몸속 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더 가렵고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느낌이라면 그냥 로션만 바를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엄지손가락으로 정강이뼈 안쪽을 꾹 누릅니다. 하나, 둘 하고 떼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천천히 10까지 세십시오.
그리고 손을 뗐을 때 피부가 바로 올라오지 않고 움푹 팬 자국이 남아있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살이 찐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피부 밑에 고인 상태일 수 있습니다. 콩팥은 조용히 망가지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아프다고 소리치기 전에 이렇게 정강이부터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부터 정강이가 가렵다면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긁기 전에 눌러봐야 합니다. 바세린을 바르기 전에 양말 자국을 봐야 합니다. 가려움은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 필터가 막히고 있다는 작은 경고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곳은 등입니다. 특히 날개뼈 주변, 척추 옆, 손이 잘 닿지 않는 등 한가운데가 밤마다 미친 듯이 가렵다면 그냥 피부가 건조해서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이 부위가 무서운 이유는 하나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에 빠져나가지 못한 노폐물이 쌓이고 그 독소가 피부 겉이 아니라 신경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을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마치 등 속 깊은 곳에서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효자손을 침대 옆에 두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살살 긁다가 나중에는 점점 세게 긁고 어느 순간 피가 나도 멈추지 못합니다. 여기서 정말 위험한 일이 생깁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은 피부 회복도 느리고 면역력도 떨어져 작은 상처가 염증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효자손으로 긁은 작은 상처가 붉게 부어오르고 진물이 나고 심하면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등은 본인이 직접 보기 어렵습니다. 얼굴이나 팔은 거울로 확인할 수 있지만 등은 누가 봐주지 않으면 상처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더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이 가려울 때마다 벽에 비비거나 문기둥에 문지르거나 효자손으로 박박 긁고 계신다면 오늘부터는 멈추셔야 합니다. 가려움이 피부 겉에서 오는 게 아니라 몸속 독소와 신경 자극에서 오는 것이라면 긁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뜨거운 물로 지지거나 때를 미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잠깐 시원한 것 같아도 피부 장벽은 더 무너지고 밤에는 가려움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등과 날개뼈 가려움은 단순히 손이 안 닿아서 괴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몸속에서 처리되지 못한 독소가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봐야 할 곳은 손바닥과 발바닥입니다. 보통 손바닥이 가려우면 주부 습진이라고 생각하고 발바닥이 가려우면 무좀부터 떠올립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이 유난히 붉고 발바닥이 화끈거리고 밤에 이불 속에 들어가면 더 가려워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가려움은 단순히 피부 겉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몸속에서 독소를 처리해야 할 간과 콩팥이 동시에 지쳐 있을 때 손끝과 발끝으로 이상한 신호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건강즙을 여러 개 드시는 분, 약초 달인 물을 오래 드시는 분, 피곤하다고 술 한 잔으로 잠을 청하는 분, 여기에 진통제나 소염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간은 해독하느라 지치고 콩팥은 걸러내느라 지칩니다. 처음에는 손바닥이 빨갛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발바닥이 뜨겁습니다. 밤에는 손발이 간질간질해서 이불 밖으로 내놓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혈액순환이 잘 돼서 그런 줄 알고 반신욕을 하거나 술을 한 잔 더 드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손발이 차가운 것만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손발이 뜨겁고 붉고 가렵고 밤에 심해진다면 몸속 해독 기관이 부담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가려움이 손바닥과 발바닥에만 있는지 아니면 피로감, 소변 변화, 다리 부종, 피부색 변화가 함께 오는지 봐야 합니다. 여러 신호가 같이 오면 단순 피부 문제로만 넘기면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손바닥과 발바닥은 몸의 끝입니다. 몸속 문제가 조용히 진행될 때 끝부분에서 먼저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십니다. 몸이 가렵고 찌뿌둥하면 찜질방에 가서 땀을 촥 빼야 독소가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탕에 들어가면 잠깐 시원하고 사우나에서 땀을 흘리면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해진 분들에게 과한 사우나는 독소를 빼는 방법이 아니라 콩팥을 더 마르게 만드는 위험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몸속 수분이 빠집니다.
수분이 빠지면 혈액은 끈적해지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콩팥은 피가 충분히 흘러 들어와야 일을 합니다. 그런데 피가 끈적해지고 혈류가 줄면 콩팥은 더 힘들어집니다. 이미 지친 필터에 물도 안 보내고 더 세게 돌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가려움입니다.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공기는 처음에는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부에 열이 올라가고 가려움을 일으키는 자극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나를 하고 나온 날 밤에 오히려 더 미친 듯이 긁는 분들이 있습니다. 68살 최상호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등과 다리가 가려울 때마다 목욕탕을 찾았습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그 순간은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보다 오래 사우나를 하고 나온 뒤 어지럽고 힘이 빠져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탈수와 콩팥 기능 저하를 함께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땀으로 빠지는 것은 대부분 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몸속 독소가 시원하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분이 빠지면서 혈액 속 노폐물 농도가 더 진해질 수 있습니다. 가려움이 있는 분들은 뜨겁게 지지는 것보다 미지근하게 씻는 것이 낫습니다. 짧게 샤워하고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콩팥이 보내는 신호를 뜨거운 열로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집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 내 몸이 정말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기계도 필요 없습니다. 정강이와 소변만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정강이 부종 테스트입니다. 양말을 벗고 다리를 편하게 뻗으십시오. 그리고 정강이뼈, 안쪽, 살이 얇고 뼈가 만져지는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누릅니다. 살짝 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천천히 10까지 세면서 지그시 눌러야 합니다. 그 다음 손을 떼고 보십시오. 피부가 바로 올라오면 비교적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움푹 팬 자국이 한참 남아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살이 찐 것이 아니라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피부 밑에 고여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변 거품입니다. 소변을 본 뒤 바로 물을 내리지 말고 잠시만 들여다보십시오. 소변 줄기가 새면 누구나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품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입니다. 건강한 거품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런데 비누 거품처럼 작고 촘촘한 거품이 오래 남아있거나 물을 내려도 병이 벽에 거품이 달라붙어 있다면 단백뇨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단백뇨는 콩팥 필터가 약해져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가려움만 있으면 피부 문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려움에 정강이 부종, 양말 자국, 소변 거품이 함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병원에 가실 때도 그냥 가렵다고만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밤마다 가렵고 다리도 붓고 소변 거품도 오래갑니다. 콩팥 기능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야 검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콩팥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몸이 보내는 작은 힌트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건강을 지킵니다. 콩팥이 약해졌을 때는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도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건강식이라고 자주 드시는 양배추도 그렇습니다. 양배추는 속을 편하게 하고 식이섬유가 있어 식탁에 자주 올리기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생양배추를 많이 먹거나 양배추즙으로 매일 마시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유는 칼륨 때문입니다. 칼륨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하면 칼륨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혈액 속 칼륨이 높아지면 심장 박동에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콩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채소도 무조건 많이 먹는 방식이 아니라 부담을 줄여 먹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양배추를 잘게 썰어 끓는 물에 데치고 그 물은 버리십시오. 칼륨은 물에 녹아나오는 성질이 있어 데쳐 먹으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데친 물을 국처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물을 먹는 게 아니라 건더기를 먹는 겁니다.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은 노년기에 꼭 필요합니다.
단백질이 너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기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콩팥이 약한 분들은 단백질을 무조건 많이 먹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종류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때 비교적 활용하기 좋은 것이 계란 흰자입니다. 흰자는 담백하고 단백질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노른자는 상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려움이 심하고 콩팥 수치가 걱정되는 분들은 무조건 많이 먹기보다 흰자 중심으로 가볍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콩팥 식사는 특별한 보약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음식을 내 몸에 맞게 바꾸는 것입니다. 양배추는 생으로 많이 먹지 말고 데쳐 먹기, 계란은 흰자 중심으로 부담 줄이기, 이 두 가지만 기억해도 식탁이 달라집니다. 음식만 바꾼다고 가려움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밤마다 심해지는 가려움은 침실 환경과 생활 습관이 크게 영향을 줍니다. 낮에는 괜찮다가 밤만 되면 긁는 분들은 내 몸뿐 아니라 내가 자는 방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습도입니다. 겨울철에 보일러를 세게 틀고 자면 방 안 공기가 바짝 마릅니다. 피부도 마르고 신경도 예민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가려움이 확 올라옵니다. 특히 콩팥이 약해져 피부가 건조해진 분들은 건조한 방에서 자면 밤새 긁게 될 수 있습니다. 가습기가 있으면 좋고 없다면 젖은 수건 2장만 널어도 도움이 됩니다. 머리맡에 물그릇을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핵심은 방을 뜨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마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뜻한 방보다 촉촉한 방이 가려움에는 더 낫습니다. 두 번째는 손톱입니다. 많은 분들이 낮에는 참습니다. 그런데 잠이 들면 무의식 중에 긁습니다. 이때 손톱이 길고 날카로우면 피부가 찢어지고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가 다시 더 가려워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특히 콩팥이 약한 분들은 상처가 잘 낫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은 긁힌 자국도 붉어지고 진물이 나고 염증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톱을 짧게 깎는 것은 미용이 아니라 건강 관리입니다. 손톱 끝을 줄로 부드럽게 갈아두면 잠결에 긁더라도 상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미 신장 질환으로 물 섭취를 제한받는 분들은 본인 상태에 맞춰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샤워는 뜨겁게 오래 하지 마십시오. 뜨거운 물은 잠깐 시원해도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짧게 씻고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밤 가려움은 양만으로 잡는 것이 아닙니다. 침실 습도, 짧은 손톱, 미지근한 물, 짧은 샤워가 함께 가야 합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밤이 조금씩 편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밤마다 몸이 가렵다고 해서 모두가 콩팥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려움이 오래가고 정강이가 붓고 양말 자국이 남고 소변 거품까지 오래간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세 부위를 꼭 기억하십시오. 정강이, 등과 날개뼈, 그리고 손바닥과 발바닥입니다. 이 세 곳이 밤마다 가렵고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느낌이 있다면 몸속에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려울 때마다 로션만 바르고 효자손으로 긁고 뜨거운 물로 지지고 찜질방에서 땀을 빼면 당장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이 몸속 독소와 콩팥 기능 저하라면 그런 방법은 근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고 콩팥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순서를 바꾸셔야 합니다. 긁기 전에 정강이를 눌러보십시오. 물 내리기 전에 소변 거품을 확인하십시오. 뜨거운 탕에 들어가기 전에 내 몸이 탈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십시오. 생채소와 건강즙을 무조건 좋은 음식으로만 믿기 전에 내 콩팥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은 거창한 결심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손톱을 짧게 깎는 것, 방 안에 젖은 수건을 널어두는 것, 샤워를 조금 미지근하게 하는 것, 양배추를 생으로 먹지 않고 데쳐 먹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몸을 지킵니다. 가려움은 귀찮은 증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 몸이 아직 늦지 않았다고 보내는 마지막 편지일 수 있습니다. 그 편지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 건강한 노후를 지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콩팥 지키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이 한마디가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밤마다 다리를 긁는 분, 효자손을 달고 사는 분, 손발이 화끈거린다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병원을 조금 더 빨리 찾게 만드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시니어 활력소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쉽고 정확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